세금 때문에 고민하는 대표님께 절세 공략집을 무료로 드립니다. 아래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우선 대표님들이 주식을 다음 세대에 이전하실 때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우리 회사의 주식 가격이죠. 그러면 비상장 회사의 주식은 상장 주식처럼 거래가 안 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적 평가를 통해서 평가를 하고 그 금액으로 증여라든지 양도 등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거래는 우리가 자유국가니까 당사자 간의 필요에 의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겠지만 특수관계인, 쉽게 얘기해서 혈연이나 지연으로 연결돼 있거나 아니면 법인에 관련된 특수관계인, 상증세법상 특수관계인이라고 하죠. 이렇게 연결이 돼 있으면 가격을 보충적 평가 금액보다 현저하게 낮게 거래하거나 높게 거래했을 때는 그 거래로 인해서 이득을 본 사람에게 증여세가, 증여의제라고 증여세가 부과가 됩니다. 자, 그래서 대표님들이 이 거래를 할 때 제일 걱정하시는 게 바로 이 세금. 세금은 뭐랑 연결되느냐? 주가. 네, 주가하고 연결이 돼요. 그래서 법인의 자산, 즉 주식을 이전을 할 때, 주식을 증여해 주실 때, 자녀들한테 증여해 주실 때 가장 먼저 체크하셔야 되는 게 주가입니다. 그러면 이 주가가 높을수록 당연히 세금이 많아질 거고 낮을수록 세금이 낮아지겠죠. 최근에 이제 의뢰 들어온 건인데 이 회사 역시 회장님이 이제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 주식을 좀 자녀한테 증여를 해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데 주가가 과도하게 높다 보니까 세율이 40% 구간이 된 거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 주식을 증여를 해 주면 우리가 지금 10억만 넘어도 40% 구간입니다. 10억만 넘어도 40% 구간이어서 이거를 증여를 해 주면 받는 자녀가 세금을 내야 되니까. 네. 자, 그런 경우에 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전략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기장 세무사님이 어떻게 조언을 해 주셨냐면 배당을 하자. 배당을 해서 그러면 회사의 자산이 줄어들면 그다음에 주식을 증여하자. 인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배당을 한다고 주가가 떨어지느냐? 물론 배당을 하면 주가가 떨어지기는 하죠. 그러나 그렇다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특히 자산으로 인해서 주가가 높게 평가된 회사인 경우는 그나마 좀 어느 정도 배당을 했을 때 효과가 있는데 이익이 좋아서 주가가 높게 평가되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배당을 해 봤자 주가에는 그닥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표님들은 이제 이런 부분을 잘 모르시다 보니까 증여를 해서 주가를 좀 낮추자 이렇게 얘기를 해 주면 그렇게 배당을 해서 주가를 좀 낮춰 봐야겠다. 이렇게 많이들 생각을 하시거든요. 자, 소리가 잘 들리시나요? 제가 오늘 시작하면서 그걸 안 여쭤봤네요. 자, 소리가 잘 들리시면 채팅방에 소리 잘 들린다고 좀 남겨 주시고요. 또 오늘은 "잉여금 출구 전략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니까 채팅창에다가 궁금하신 거 올려 주시면 실시간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 주가 평가 자체가 손익과 자산 두 가지로 하는데 이익이 높은 회사들은 배당을 해도 주가가 그닥 줄어들지 않는다. 자, 그러면 본격적인 영상 시작하기 전에 제가 중요한 꿀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저희 영상 하단에 더보기 버튼이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죠? 거기 옆에 V자가 있죠. 그거를 누르시면 저희가 상담 신청하기, 그 다음에
정보를 나눌 수 있는 절세 꿀팁을 나눌 수 있는 단톡방들이 있어요. 또 1대1 개인 상담도 있고 이렇게 무료 회원가입도 있습니다. 더보기 버튼 누르셔서 대표님들한테 필요한 혜택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결론부터 먼저 좀 말씀을 드린다면 자, 이 회사가 배당을 했을 때는 그닥 주가가 떨어지지 않았고요. 주가가 떨어지지 않으니까 당연히 증여세가 줄어드는 효과가 거의 없었죠. 그런데 배당이 아닌 자기 주식을 활용해서 출연을 했더니만 주가가 지금 여기 보시면 원래 한 주당 22만 3,569원인 이 회사의 주식이 출연 후에 11만 6,876원으로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거죠. 자, 이렇게 돼버리면요. 지금 평가 금액을 보시면 한 주당 22만 원에서 11만 원으로 줄었고요. 자, 아버지의 지분이 100억 정도죠. 지금 아버님 지분이 100억 정도, 어머님 지분이 뭐 30억 정도. 자, 이것만 하더라도 벌써 130억입니다. 그런데 자기 주식 출연 효과로 인해서 130억이 그러니까 60억으로 줄었죠. 130억이. 자, 이렇게 130억이 60억으로 줄으면요. 70억이 줄었잖아요. 70억이면 35억이 세금입니다. 세금이 35억이 줄어드는 거예요. 증여를 이런 전략을 쓰지 않았을 때와 전략을 썼을 때의 증여세 차이가 35억이라는 이런 큰 금액의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가 없는 대표님들은 그냥 배당 같은 거, 세금은 세금대로 배당은 또 세금이 높잖아요. 의료보험료도 올라가고 그런 방법을 씀으로 해가지고 세금은 세금대로 많이 내시고 그런데 주가가 또 떨어지지도 않아요. 또 증여할 때는 증여세를 또 자녀가 또 많이 냅니다. 그런데 이런 전략을 구사했을 때는 주가가 떨어지는 효과가 있으므로 증여세를 이 회사 같은 경우는 35억, 여기서 이제 4억 6천 공제 뺀다 하더라도 30억 정도의 증여세를 줄이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중요한 내용들을 대부분 대표님들이 모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주 쉬운 방법, 배당을 해서 주가를 낮춰야지. 이렇게들 생각을 하신다는 거죠. 또 그렇게 기장 세무사님한테 주식 이동해야 되는데 주가가 너무 높은데요. 그럼 배당을 하십시오. 제가 만난 많은 대표님들이 10이면 9은 다 그렇게 알고 계세요. 배당을 좀 해가지고 주가를 낮춰서 증여를 해야겠다. 배당 받아보신 대표님들은 아시겠지만 배당 세금이 꽤 높습니다. 거기다가 요새는 차등 배당도 효과가 많이 떨어지다 보니 결국은 지분대로 받으면 부모님들이 지분을 대부분 갖고 있다 보니 배당을 받으면 또 부모님들이 소득이 높아서 세금도 배당 소득세도 많이 내요. 그러면서 절세 효과도 거의 없다는 거죠. 다가 요새는 차등 배당도 효과가 많이 떨어지다 보니 제가 결국은 지분대로 받으면 네. 부모님들이 지분을 대부분 갖고 있다 보니 제가 스피커가 네, 죄송합니다. 소리가 잘 들리는지 잠깐 확인을 했더니 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제가 또 하나 케이스를 보여드릴게요. 이런 전략들을 써서 많은 회사들이 주가가 떨어지는 효과가 있어서 예전에 우리 퇴직금 할 때처럼 그런 효과로 인해서 증여세를 상당 부분 줄이고 있다는 거예요, 벌써.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잘 모르시다 보니까 많은 세금을 내고 있죠. 예, 아는 분들은 적게 내고 모르시는 분들은 많이 내고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 가지로 하는 건 아니고요. 단계를 좀 거칩니다.
자기 주식도 하고 또 사내 근로복지기금도 하고, 물론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기존의 복지기금도 있었고요. 자사주도 있는 회사였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예전에 자사주를 했었고 복지기금도 옛날에 있었기 때문에 이 그러니까 자사주를 출연했을 때 100% 비용 처리된다는 거를 회사에서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예전에는 법정 기부금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혜택이 있는 것도 모르고 계셨고, 또 자사주를 출연한다는 것 자체도 생각을 못 하시죠, 대부분. 자사주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고 계셨어요. 자사주가 많으니까 자꾸 이제 이걸 왜 보유하고 있느냐, 이런 국세청으로부터 또 그런 얘기도 자꾸 들으시고, 그래서 이거를 스톡 옵션으로 조금 풀을 거냐, 뭐 이런 고민도 하고 계셨는데, 작년에 이렇게 법이 바뀌면서 자사주도 100% 경비로 인정을 해주니까 법인에서 법인세 줄이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혜택이지만, 그것보다는 이렇게 주식을 증여할 회사 같은 경우에는 증여세 줄어드는 게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또 이런 내용들을 잘 모르셔서 기껏 하고서 주식 이동을 안 하시면 정말 쓸 수 있는 이런 소중한 카드를 못 쓰게 되는 거죠. 예전에 퇴직금하고서 주식 이동 안 하는 회사들처럼 몇 년 후에 주가 다시 오른 다음에 증여해 주고, 이게 뭡니까?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절호의 그런 찬스들을 그냥 넘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많은 회사들이 직원의 복지를 위해서 기금을 많이 설립하십니다. 그런데 이 기금에 회사가 갖고 있는 자사주를 출연을 했을 때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다는 거죠. 이 회사처럼 25억 출연을 했더니 주가가 반토막이 나고, 회사 아버님, 어머님이 갖고 있는 지분만 따져도 70억이나 가치가 줄어들다 보니, 70억이면 벌써 세금이 30억이니까 30억을 절세한 효과가 있다는 거죠. 법인의 주식을 자녀한테 증여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그냥 하시지 마시고, 회사에서 이 주가를 조종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최대한 찾아서 적용했을 때 세금을 최소로 줄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직원들도 기금이 생기게 되면 직원들한테도 많은 혜택이 있잖아요. 어제 저희 세미나 참석했던 대표님들은 들으셨겠지만 직원들이 누리는 혜택도 굉장히 큽니다. 일단 기존에 회사에서 복지로 받았던 것은 소득세를 냈었는데, 소득세가 늘어나면 4대 보험료도 늘어나잖아요. 근데 기금에서 받은 복지 혜택은 세금이 없다는 거죠. 물론 회사가 무상으로 줬기 때문에 증여입니다. 증여지만 기금 본연의 목적으로 쓴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원들은 직원들대로 혜택이 많고, 또 이렇게 기금을 활용해서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자사주를 출연했을 때 회사의 가치가 급속도로 낮아짐으로 해서 증여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자, 영상 보시면서 궁금하신 거 실시간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잉여금 출구 전략 실시간 상담 시간이니까 대표님들 편안하게 질의를 해 주시면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분을 이동할 경우에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이 있잖아요. 근데 어 지분 이동에서 개인 간의 거래를 할 수도 있고요. 개인 간에 또 증여라는 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개인 간에 하지 않고 회사와 개인 이렇게 거래하는 것을 우리가 자사주 매입이라고 하죠. 그래서 법인에서 주식을 구입해 주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법인에서 법인의 주식을, 그러니까
주식회사 정엘 연구소에서 제 주식을 사준다고 하면, 제가 정엘 연구소 주식을 갖고 있어요. 근데 제 법인에서 제 주식을 사줘요. 정엘 연구소가 정엘 주식을 삽니다. 이것을 우리가 자사주라고 해요. 자기 주식을 매입을 하게 되는데, 이 주식을 기금이 있는 회사들은 기금에다가 출연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회사가 보유하고 있겠지만, 회사가 출연을 해주면 기금에서는 이 주식으로 배당을 받을 수 있겠죠. 최근에 저희 회원사도 배당을, 회장님이 받을 지분을 기금 쪽으로 차등 배당을 하셨어요. 그럼 그게 무슨 효과가 있느냐. 배당인데 비용 처리도 안 되는데. 자, 이 회장님은 자산이 많으시기 때문에 본인 자산을 줄이는 게 목적이고 자녀들한테 돈을 만들어주는 게 목적이에요. 회장님 50%, 자녀 두 분이 25%, 10억을 배당을 한다고 하면은 자녀들은 2억 5천씩 받겠죠? 회장님 5억 받아야 되죠? 그러면 회장님이 5억을 받으면, 안 그래도 세금이 높은데 5억을 받으면 반은 또 세금으로 날아가겠죠. 2억 5천이 들어가는데 결국은 회장님 자산이 늘어나면 나중에 상속세만 더 늘겠죠. 그래서 회장님은 배당을 포기한 거예요. 예전에는 아버지가 배당을 포기하고 자녀들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녀들은 그것에 대해서 또 증여세와 소득세 두 가지를 지금은 납부를 하다 보니, 그렇게 하지 않고 회장님 지분은 포기하고 기금으로 가고 자녀들은 자녀들 거를 받고, 이렇게 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기금이 있는 회사들은 다양하게 이제 솔루션을 연구를 하고 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활용도가 높다. 특히 가업승계, 승계까지 아니더라도 지금 좀 미리 자녀들한테 주식을 증여하고 싶다. 우리 회사가 앞으로 급성장할 것 같다. 그럼 주가가 지금 20만 원짜리가 30만 원, 40만 원 될 텐데 이거를 좀 빨리 주고 싶은데 20만 원도 적지 않잖아요, 세금이. 이거를 좀 낮출 수 없겠느냐. 네, 있다는 거죠. 사실 퇴직금 중간정산 안 된 다음부터는 많은 세무사님들, 뭐 대표님들도 그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이제는 주가를 내릴 방법이 없다. 옛날처럼. 그리고 자산의 80%, 주가가 자산의 80% 맥시멈이 걸려 있기 때문에 예전처럼 확 떨어지지 않는다. 그런데 기금 출연 같은 경우는 자산과 손익이 동시에 줄어들기 때문에 주가 인하 효과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는 거죠. 자, 우리가 주가 평가를 할 때요. 네. 주가 평가를 하게 될 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자산, 손익 두 가지를 보기 때문에, 근데 기금으로 출연을 아까 한 25억 한 회사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 25억이 당해에 비용 처리가 되니까 25억만큼 손실이죠. 그러면 당기 순이익이 5억인 회사는 마이너스 20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산에서도 25억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주가가 이렇게 22만 원 하는 회사가 11만 원이 되는 거죠. 물론 모든 회사가 이 방법을 쓸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본 방송에서 이런 내용을 상세히 말씀 못 드리는 게, 부분적인 거를 들으시고 막 하세요, 활용을. 그랬을 때의 위험은 정말 크다는 거죠. 회사마다 틀리고요. 이렇게 주가가 떨어졌던 이유는 이 회사는 자산 가치보다 손익 가치가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자산의 80%로 평가되는 회사는 이렇게 주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지금 자사주가 2012년도부터 비상장 회사들한테 허용이 됐죠. 그렇지만 자사주를 함부로 했다가는 추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절차도 중요하고, 지금 이제 12년도에 했던 자사주들 이제 소명이나 문제 삼은 케이스를 보면 자사주 목적이 명확하지 않은 회사들도 많고요. 또 절차에 하자가 있는 회사, 또 평가,
네. 평가가 잘못된 회사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사주를 함에 있어서는 평가가 첫 번째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자사주 절차, 그리고 자사주 목적, 자사주 이후의 사후 관리, 이 모든 게 종합적으로 돼야지 안전하게 이 자사주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복지기금도 마찬가지죠. 지금 복지기금 저희가 인제 방송도 여러 번 했지만 제가 대표님들 만나 보면 너무 엉뚱하게 이해하고 계신 대표님들이 많아요. 어디서 와서 복지기금 하면 대표님 자녀들한테 주택자금도 무상으로 줄 수 있고 뭐 그런 얘기들을 막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은 물론 자녀가 임원이 아니라 직원이어서 직원하고 똑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받을 수도 있겠죠. 근데 항상 세법에서 얘기하는 게 사회 통념상, 예, 직원들도 우리가 무주택자들을 뭐 2억 원씩 무이자로 빌려줬어요. 그러면 직원인 자녀도 빌려 무주택자고 다른 직원 주택 구입할 때 빌려줬다면 빌려주는 게 크게 문제가 안 되겠죠. 그런데 다른 무주택자들은 지원이 없는데 대표님의 자녀만, 예, 강남 같은 경우 아파트 20-30억 이니까 10억 정도 빌려준다. 이것은 사회 통념상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런 유의할 부분들, 국지기금 설립은 사실 간단합니다. 그런데 설립 이후에 운영이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또 회계상으로 또 복잡하고. 근데 이거를 대표님들한테 기금 이런 혜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설립했다가 나중에 운영에서 어려운 부분, 또 잘못 운영해서 오히려 아니하면 못한 케이스들도 발생을 한다는 거죠. 자, 우리 대표님들은 이렇게 자사주와 기금을 활용해서 주가가 떨어지는 효과가 있어서 증여세를 줄인 회사가 있구나. 그러면 우리 회사도 이런 방법이 맞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는 필수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회사에 딱 맞는 솔루션인데 모르면, 예, 세금을 아까 30억을 더 낸다 그랬죠? 증여, 이 회사 같은 경우 증여를 그냥 했으면 30억을 증여세가 더 나올 뻔했는데 이런 솔루션을 통해서 증여세 30억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이 과정에서 다른 사람에게 불리하게 했다거나 그런 것들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절차를 제대로 하고 또 기금을 정말 직원들을 위해서 활용하셨다면 문제가 될 부분은 당연히 없겠죠. 그래서 저희가 어제 사실은 세미나 때는 이것보다 훨씬 더 자세하게 저희 다시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제 세미나 급하게 다시, 예, 말씀드리느라고 좀 라이브 급하게 했고요. 제가 정리해서 본 방송에 다시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거 올려주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네, 오늘은 없으시네요. 다른 때는 그래도 궁금하신 거 좀 질문을 주셨는데, 네, 오늘은 특별히 궁금하신 부분이 많지 않으신 것 같아서 라이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끝난 후에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고요. 자, 요 내용은 제가 라이브를, 예, 비공개로 할지 공개로 할지 오늘까지는 그냥 공개로 하고요. 네, 세미나에서 상세한 거, 네,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인의 잉여금이 쌓일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쌓여있는 잉여금을 안전하게 가져올 수 있는 절세 플랜입니다. 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성장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자산의 증가 속도보다 세금의 증가 속도가 훨씬 더 빠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회사의 성장과 동시에 절세 플랜을 세운다면 세금 걱정 없는 자산가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부자들이 자산을 지키는
핵심 노하우입니다. 진짜 부자들의 절세 노하우가 궁금하시다면 영상 하단의 설명문을 클릭해 주세요.